요즘은 조정을 받으니까 그분들이 이러실 수가 있죠. 야, 뭐 조정받을 때 똑같이 내리더라? 뭐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장기적인 주가의 궤적을 놓고 보시면 월간으로, 분기별로, 연간으로 지금 전쟁 때문에 뭐 이 한 달간의 주가는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인 월봉의 추세, 분기봉의 추세, 연봉의 추세는 그 기업의 실력 따라가고 시가총액 큰 기업들 중에 이렇게 우상향하는 기업들은 이럴 때 전쟁 리스크 있고 이럴 때 오히려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거죠. 시가총액 큰 기업이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작은 애기 기업은 그냥 어떨 때 이런 거 있잖아요. 1% 투자해가지고 뭐 한 10배 먹기? 뭐 이런 거 도전하시면 될 것 같고, 시총 작은 기업을 투자해가지고 이걸로 막 많이 먹겠다 그거 포트폴리오 위험을 더 가중시키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입니다. 시장이 좀 조정받죠? 그래서 저는 크게는 걱정 안 합니다. 전쟁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옛날에,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리스크 값이 커지는 거니까 주가가 싸지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 기회인 거죠. 그죠? 영원히 이렇게, 전쟁이 매일 일어나는 거 아니니까 그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이제 다른 얘기 좀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그분들 중에 이제 이러신 분들 계세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한 주에 17만 원이고 하이닉스는 80만 원이고,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훨씬 비싸다. 그리고 또 우리 언론에서도 가끔 보면 항제주 주가가 100만 원 넘었다, 항제주에 올랐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그러시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항제주가 어떤 기업인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정답은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한 거거든요. 액면 분할이라는 얘기가 주식 수가 많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 수를 증가시킨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5,000원짜리 기준으로, SK하이닉스는 액면 분할을 안 한 거니까 언젠가는 액면 분할을 하겠죠. 그죠? 어쨌든 5,000원짜리 기준으로 하면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얼마냐 하면 20만 원이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지금 17만 원이니까 5를 곱하면 5, 1은 5, 5, 7이 35. 850만 원인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삼성전자가 그렇게 비싸다 이 얘기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시가총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주식 처음 배울 때 저도 똑같았어요. 어떤 거는 30만 원이고 어떤 거는, 예를 들어 하이닉스는 80만 원이고 삼성전자는 뭐 20만 원이니까 삼성전자가 4분의 1이나 싸네?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가총액을 개념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시가총액이라는 거는 발행 주식 수 곱하기 주가를 한 거예요. 그게 진짜 기업 가치예요. 한 주당 얼마다, 이거 별로 중요 안 해요. 또 그분들이 이런 것들을 노려서 진짜 정말 껍데기 같은 회사인데도 주식 수를 계속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눈으로 보이는 주가를 싸게 만드는, 뭐 1,000원, 2,000원 이렇게, 예를 들어 하이닉스는 한 주가 5,000원 기준으로 발행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 새로 상장하는 모든 기업들은 거의 다 액면가를 5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싸게 착시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시가총액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그 앱이 비싼지 싼지를 몰라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수업을 이제 들으시는 모든 그분들께서는 시가총액으로만 기업을 평가해야 된다, 이걸 꼭 아시기를 바래요. 발행 주식 수가 10배로 느리면 주가는 10분의 1로 떨어집니다. 그죠?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한다 그러면 그 10분의 1로 떨어진 주가를 보고 야, 이거 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액면 분할한 사례 또 하나 있죠. 무상증자 하면 또 주가가, 발행 주수가 확 늘어나니까 또 이게 주식이 싸 보이는 거죠.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된다. 그래서 또 그분들 지금에 거래되고 있는 주식들에 항상
증권사 HS 단말기에 나와요. 시가총액이 얼마라고. 그 시가총액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 또 그분들께서 PER 계산하실 때도 이러실 수 있잖아요. 한 주당 순이익이 얼마니까 그걸 가지고 주가가 이 순이익의 몇 배냐. 예를 들어 PER이 10배라는 얘기는 1년에 버는 순이익의 10배 정도의 주가가 형성되어 있으면 PER이 10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번거롭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익이 나오는 거를 발행 주식 수로 나눠가지고 한 주당 이익이 얼마다. 그 다음에 주가를 가지고 주가 나누기, 그 EPS를 나누기 하면 PER이 나오는 거니까. 그럼 계산하기가 좀 불편하죠. 그죠?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시가총액이 있잖아요. 시가총액이 있고 그 이익이 그의 당기 순이익이 있잖아요. 그죠? 시가총액을 당기 순이익으로 나누면 그게 PER이에요. 그게 PER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저는 늘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이제 펀드 매니저가 되고 나서 늘 저한테 주식에 대한 기본 개념 이런 거를 가르쳐 주시던 우리 그분들 다 아시는 분이세요. 지금 뭐 엄청 큰 부자가 되시고 그랬죠. 이제 어떤 우리 금융그룹의 진짜 회장님이세요. 그분이요. 야, 서상무, 이거 시가총액이 얼마야? 그러면 처음에는요. 저도요. 시가총액을 이제 늘 이제 대충은 알고 있는 상태에서 펀드 매니저를 하다 보면 주가의 등락에만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대답을 그러면 이 사람이 말이야 펀드 매니저가 기본적으로 오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달달 외워야지 그렇게 얘기하시곤 하셨어요. 기업 가치를 제대로 알아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얼마일까요 지금? SK하이닉스는요?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은 얼마일까요? 그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시가총액이 지니는 의미, 시가총액이야말로 기업 가치다. 시가총액이 그에 버는 이익의 10배 높다. 그러면 그게 PER이 10배인 거예요. 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 가치, 대차세 대표에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총 자산보다가 시가총액이 크냐 작으냐. 시가총액이 만약 작다. 그러면 저평가됐다는 거죠.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지금부터 3년 전에 PBR이 0.3배 거래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뜯어가지고 팔면, 청산을 하면 3배 정도의 이익이 날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PBR이 0.3배라는 거니까. 그때는 밸류업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이 주주이익으로 오는 통로를 제대로 건설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싸게 이제 거래되고 있었고, 최근에 밸류업을 하면서 물론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좀 받기는 했지만 거의 이제 1배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거죠. 그래서 PBR, PER 이 모든 것들은 시가총액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 하실 때 제일 먼저 소중하게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개념이 뭐냐? 이 회사 시가총액이 얼마냐? 그러면 그분들께서 번거롭게 이 회사는 액면가가 얼마짜리니까 5,000원짜리로 환산하면 얼마야? 그거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가 20만 원 하다가 최근에 이란 전쟁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지만 17만 원이잖아요. 이거 그분들이 알고 계신 상식으로 5,000원짜리 기준으로 이 주가를 환산하면 현재 85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850만 원이니까 IMF 났을 때 그때 5천짜리 기준으로 4만 원 했으니까 지금 이게 몇 배 오른 겁니까? 200배가 오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가 또 중요하다는 얘기일 수도 되고, 그래서 언론 보도에서 어떤 게 항제주예요. 이거 별로 관심 가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얼마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주가가 100만 원 넘냐 안 넘냐 그거 하나도 중요 안 하다는 거예요. 그죠? 시가총액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분들 투자하실 때 이럴 수 있죠. 최근 들어서 그렇잖아요. 뉴스에 보면 자주 나와요. 와, 시장이 올랐는데, 코스피가 올랐는데 왜 내 계좌는 마이너스지? 내 계좌는 왜 코스피가 올랐는데 왜 내 계좌는 안 올라가고 있지?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요, 그분들께서 기업 투자할 때 포트폴리오를 시가총액을 전혀 감안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기관 투자가, 외국인 투자가들이 하루에 예를 들어 나는 오늘 500억어치를 뭘 사고 싶어. 나는 펀드 사이즈가 10조야.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오늘 5%를 비중을 늘리고 싶어. 10조면 5천억을 사야 돼요.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을, 시가총액이 1조도 안 되는 기업을 5천억어치를 살 수 있나요? 시총이 1조짜리 회사면 5천억을 사면 그 회사 발행 주식의 절반을 사는 거예요. 그죠? 못 사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기관 투자가, 외국인 투자가들은 시가총액 큰 것들만 주로 매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거죠.
유동성이 가지는 밸류가 있는 거예요. 유동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 주식이 더 쉽게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여튼 돈이라는 게 우리가 상장돼 있다는 게 좋은 게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고 살 수 있을 때 살 수 있다는 건데 시가총액이 커야 원활하게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큰 펀드들은 시가총액 1조 미만은 아예 매수를 금지해 놓은 그런 펀드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미국의 다우지수도 그래요. 우리나라의 코스피 200도 그러죠. 그죠? 주가가 올라야 지수에 편입이 돼요. 다우지수도 뭐 이렇게 막 비실비실하는 기업들은 솎아내버리고 주가가 올라가죠. 시총이 커지면 그때 막 편입이 돼요. 엔비디아도 처음에는 S&P도 없고 다우지수도 없다가 주가가 막 올라가고 나니까 다우지수 편입되고 S&P 편입되고 그런다는 거죠. 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강한 기업이라는 얘기고 현재 진짜 자본시장이 효율적이라는 가정하에서 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그 기업이 장사를 잘하고 있다는 얘기고 시가총액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자꾸 지수에도 편입되고 그거 참 신기하지 않나요? 왜 쌀 때 편입 안 하고 굳이 오르고 난 다음에 편입을 하냐고요. 그죠? 그러면 좀 잘못된 것 같죠. 그죠?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다우지수가 S&P 지수가 러셀 지수보다가 중소형주가 많이 모여있는 지수 러셀도 러셀 2000 지수, 러셀 500 지수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러셀에서도 좋은 기업을 모아놓은 그 지수가 장기적으로 자꾸 계속 우상향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러셀보다는 다우지수가 더 오르고 있고 S&P가 더 오르고 있어요. S&P는 시가총액 큰 500개 기업만 골라놓은 거예요. 미국 기업 중에. 그런데 이런데도 시가총액 무시하시고 어디 구석탱이에 처박혀 있는 시가총액 1조도 안 되는 스몰캡 이웃집 아저씨가 어디 제약회사를 다니는데 우리 회사 앞으로 신약 개발할 거야 이런다고 그거 덥석덥석 사실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분들 시가총액 높은 기업들에 대한 밸류를 반드시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시장이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나는 돈 못 벌어요.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시가총액이 크고 우량주일수록 시장이 안정되면 더 빨리 돌았어요. 우리가 연못에 물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가뭄이 들면 물이 줄어들겠죠. 그죠? 주변부부터 줄어들어요. 마지막 연못 가운데는 끝까지 물이 남아있어요. 가운데 끝까지 남아있는 거기가 우량주 군단이에요. 주변에 물이 빨리 말라버리는데 거기가 개별 주식들, 애기 기업들, 막 스토리로 올라간 기업들, 테마 주식들 이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분들 왜 우리 그 많은 MZ세대분들도 그러시고 우리 대한민국 투자자분들이 특히 미국에 가서 성장주들 너무 막 애기 기업들 많이 사시고 그러잖아요. 그죠? 시장이 좋을 때는 걔들이 더 빨리 올라요. 그런데 시장이 위험 선호도가 좋을 때 막 올라가요. 그런데 그러다가 전쟁 났어요. 요즘같이 막 시장이 AI 쪽에 소프트웨어 버블이 소프트웨어 산업의 생태계를 바꿔요. 이러면 걔들이 먼저 떨어진다고요. 그죠? 여러분, 엔비디아가 수익률이 별로 안 좋죠. 그죠? 알파벳이 수익률이 안 좋죠. 그죠? 그런데 1년을 놓고 차트를 쳐보시면 그 어떤 시가총액 작은 애기 기업보다가 더 안정적입니다. 시가총액 무시하지 마십시오. 기업 시가총액이 증가했다는 것은 우리 학생으로 치면 혹은 또 우리 인생으로 치면 어린 시절에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정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인사고과도 잘 받고 승진도 계속하고 기업으로 치면 해마다 돈을 잘 벌고 성장해 가고 있는 아주 진짜 정상적으로 잘 성장해 가고 있다고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잘한 기업이 계속해서 잘할 확률은 그건 유심히 우리가 살펴야 되겠지만 현재 시가총액이 증가하고 있는 우량주라는 것은 굉장히 이 기업이 검증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조정을 받으니까 그분들이 이러실 수가 있죠. 야, 조정받을 때 똑같이 내리더라?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장기적인 주가의 궤적을 놓고 보시면 월간으로, 분기별로, 연간으로 지금 전쟁 때문에 이 한 달간의 주가는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인 월봉의 추세, 분기봉의 추세, 연봉의 추세는 그 기업의 실력 따라가고 시가총액 큰 기업들 중에 이렇게 우상향하는 기업들은 이럴 때 전쟁 리스크 있고 이럴 때 오히려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거죠. 시가총액 큰 기업이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작은 애기 기업은 그냥 심심하니까 어떨 때 이런 거 있잖아요. 1% 투자해가지고 한 10배 먹기?
뭐 이런 거 도전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걸 애기 기업을 아직 작은 시가총액 1조도 안 되고, 이제 한국으로 치면 저는 한국의 시가총액 5조 미만 기업들은 수업도 안 합니다. 시총 작은 기업을 투자해가지고 이걸로 막 많이 먹겠다, 그거 포트폴리오 위험을 더 가중시키는 행위입니다. 전 세계 집단 지성이 다 모여있는, 그분들보다 공부 더 열심히 하는 게 기관 투자가들이고 전 세계에 있는 연구기관이고, 그들이 좋다고 하는 거를 나는 애써 외면한다는 거는 내가 집단 지성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거는 돈 잃으려면 그러셔도 상관없는 일입니다. 난 그냥 대박 내겠다 단기간에. 세상에 그런 일 없습니다. 따박따박 1년에 20%, 25% 버는 게 훨씬 좋다는 거죠. 그런데 이왕이면 강자에 투자해야죠, 그죠? 왜 약자에 투자하려고 그러나요? 그분들 만약에 돈 빌려줄 일이 있다 그러면 막 옆에 어떤 사람이 직장도 잃고 진짜 머리도 신통치 않고 건강도 안 좋아, 그런 사람이 와서 돈 빌려주세요 그러면 돈 빌려주십니까? 안 빌려주시면서 왜 주식을 사실 때는 약한 기업을 자꾸 살려고 그러시냐는 거죠. 안 돼요 그러시면. 삐뽀예요.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시가총액을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ETF가 있잖아요. ETF 수급은 우리가 코스피 ETF는 없어요. 코스피 200 ETF가 있을 뿐이죠. 왜냐하면 구조상 코스피 ETF를 만들어 놓으면 코스피에 상장된 1820개 기업을 추종 불가능해요, 물리적으로. 그건 AI가 들어와도 불가능할 거예요. 실제로 매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운용사들이 대부분 다 코스피 150, 그 다음에 코스닥도 그렇죠. 코스닥 50, 코스닥 150,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할 때 시가총액 순위별로 거기다가 편입을 한단 말이에요. 시가총액을 고려해서 투자해야 되는 이 이유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작은 기업 많이 오를 것 같지만요, 그거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어쩌다 간혹 통과하는 것 같은 확률에 불과해요. 자본주의가 적자 생존, 강자가 살아남는 게 자본주의잖아요. 그죠? 인간의 탐욕에 기대서 투자를 해서 그걸로 강자가 되라고 하는 게 이 자본주의의 인류 발전에 지금 어떤 그 근본적인 토대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게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에서는 강자에 투자하셔야 돼요. 하여튼 돈 많이 버는 기업에 투자해야 되고, 남들하고 같이 생각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기관 투자가 외국인들이 좋다 그런데 나는 그거 싫어, 음모론에 빠져가 싫어, 이러면 안 돼요. 시총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저 언젠가는 떡락할 거야, 산이 높으니 골이 깊을 거야. 아닙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이 저렇게 계속 오르면 안 되죠. 안 되죠. 삼성전자가 옛날에 IMF 때 4만 원 하다가 지금 액면 분할 전후로 하면 850만 원 가 있으면 안 되죠. 안 됩니다. 그죠? 잘하는 기업은 계속 좋아요. 나라도 그렇고, 한번 성공의 스토리에 진입하게 되면 걔는 사회적인 생산시설, 우수한 노동 인력들, 훌륭한 자본재들 많이 투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더 강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꽂지만 그래요.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돈 벌려면 진짜 내가 돈 잘 버는 기업에 가서 거기 투자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면 시장은 오르는데 내 계좌는 왜 이럴까? 이런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시장이 올라갈 때 내 계좌가 안 올라가고 그러면 포모에 휩싸여요. 그러면 큰일 났네 그러다 처음에는 긴가 아닌가 저거 심포도야 그러다가 나중에는 미친 듯이 그걸 사게 되고,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평소부터 좀 이제 시총을 감안해야 돼요. 시총이 큰 기업들은요, 주도주로 부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산업 생태계를 지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령 최근에 AI, 그러면 AI 중에도 주가가 떨어지는 AI 기업도 있어요. 미국에 GPU 만드는 회사도 별 볼 일 없는 데이터 센터 한다고 한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주가 안 오르잖아요. AMD도 주가 별로 안 오르고요. 그 대신에 조금 엔비디아는 이 장에서도 잘 안 내리고, 물론 많이 오르진 않지만 그걸 상대적인 아웃퍼폼이라고 그러죠. 그죠? 많이 안 내립니다. 그죠? 주도주를 들고 있지 않으면 계좌가 소외돼요. 그죠? 근데 주도주는 그때 시대의 세상의 변화를 담는 거예요. 처음에 테슬라가 잘할 때 2차 전지가 주도주였죠. 그죠? 그러다가 조금 있다 AI 그러니까 지금은 반도체가 주도주인 거고, AI가 안 꺾이면 반도체는 안 꺾일 거예요. AI 사이클이 안 꺾이면 반도체는 안 꺾이는 거죠. 한국의 진짜 펀더멘탈 기반에서 많이 오른 기업들 다 보면 다 AI랑 관련이 있어요. 주도주를 다 찾으려면요, 시대의 변화를 보시면 돼요. 내 계좌가 왜 안 올라가고 있을까? 내 주도주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럼 주도주들은 또 주가가 올라도 PER이 안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이익을 많이 보니까. 지금 현재 반도체가 그러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그분들께서 아까 시가총액 또 고려하지 않는 채로 그냥 절대적인 주가만 봐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왜 하이닉스가 20만 하이닉스 하다가 80만 됐는데 나 어떻게 사? 물론 지금 안 사는 게 답일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단기적인 거는. 근데 지금 PER이 3배 수준으로 떨어졌대요. 돈 많이 번대요. 삼성전자가 저렇게 올랐는데 PER은 작년보다가 현저히 낮아져 있어요. 기업 가치 대비해서는 낮아져 있다는 거죠. 절대적인 주가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의 실력 대비 주가가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시장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삼성전자 많이 올랐어요. 진짜 뭐 정말 많이 올랐는데 PER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최근 뭐 맥커리에서 34만 원 바이 이러면서 내년도 PER을 3점 몇 배까지 떨어진다고? 이렇게 해도 지금 그 뒤에 주가가 지금 또 한 15% 떨어졌잖아요. 그럼 PER 더 낮아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가가 계속 떨어질까요? 그건 또 시장에 오를 때는 집단 감기, 내릴 때는 또 집단 공포가 있으니까 단기적인 주가는 저는 모르겠어요. 다만 지금 또 1년 뒤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 대충 감이 오지 않을까요?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은 기업이 절대 주가가 싸 보여서 사시는 거 그거 안 좋아요. 또 무상증자 한다고 주가 올라간다고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시가총액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시가총액을 보면 무상증자를 해도 시가총액은 자본이 편입됐을 뿐이지 기업 가치는 변화가 없어요. 그건 또 액면 분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업들이 이제 진짜 유동성을 보강하기 위한 목적이면 다행인데 예를 들어 주가가 많이 올라서 액면 분할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SK하이닉스도 액면 분할을 언젠간 하지 않을까요? 주가가 저렇게 오르면. 근데 SK하이닉스 유동성 좋으니까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옛날에 카카오도 액면 분할하고 그랬죠, 그죠? 네이버도 액면 분할하고 미국의 기업들도 이제 거기는 액면 분할이라 그러지 않고 그냥 발행 지수를 그냥 액면 얼마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막 느리고 막 그걸 뭐 쉽게 하죠. 대충 뭐 주가가 한 500불에서 더 올라가서 700불 이 정도 되면 액면 분할하고 막 많이 그럽니다. 거기에는 이제 스탁 스플릿을 해요. 그런데 그거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절대 단가를 낮춰 놓으면 약간 효과는 있죠. 유동성이 좀 증가하는, 거래하기가 좋아지는 이런 거는 소액 투자가도 진입할 수 있고 그런 매력은 있지만 기업 가치에는 변화가 없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요. 우리 그분들 작은 기업 좋아하는 거 그거 그분들 제발 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작은 기업만 좋아하시는 그거는 꼭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한 방에 작은 기업 사서 시가총액 1조짜리 사서 시총 10조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한 번 약한 사람이 진짜 큰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에 재벌 구도가 만들어진 다음에 작은 기업이 큰 시가총액을 만든 사례가 거의 잘 없어요, 지금. 그나마 기술 변화에 그걸 이제 착안해서 네이버 정도? 그렇게 시총이 좀 스타트업에서 커진 거고, 나머지 스타트업에서 뭐 커진 기업이 있나요? 인터넷 생태계, 대기업들은 인터넷 생태계에는 진입을 안 했으니까, 기술 기업이니까, 인터넷 생태계에 그런 기업이 있었고, 게임 쪽에 그런 기업이 있었고, 나머지, 예를 들어 제조 이런 기업 쪽에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너무 시가총액 작은 거 좋아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시가총액 큰 거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주도주 놓치지 마시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기초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 시장이 어렵죠, 요새? 시장이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힘내시고요. 주가는 결국 펀더멘탈 따라갑니다. 진짜입니다.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으니까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